지난해 말기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해오던 거물급 정치인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81세의 나이로 25일 별세했습니다. 어제 오후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쇼핑몰에서 비디오 게임 대회 진행 중 총격 사고가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016년 대선에서 불법으로 투표를 한 한국인 등 외국 국적자 19명이 기소됐습니다. 메디케어 카드 교체 과정을 틈타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리는 새 메디케어 카드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샐러드를 먹고 장내 기생충 감염 증상을 보인 환자가 전국 15개 주에서 5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기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해오던 거물급 정치인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81세의 나이로 25일 별세했습니다. 거물 정치인의 죽음에 공화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미국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의원실은 25일 존 시드니 맥케인 상원 의원이 부인 신디 여사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보수 진영을 대표해오던 존 맥케인 의원은 1982년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987년 상원에 입성해 내리 6선을 지냈으며 지난 2000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게 패했고 2008년 대선 때는 공화당 후보로 지명돼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맞붙기도 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전형적인 군인 집안 출신으로 미 해군에서 22년 복무하면서 베트남 전쟁 때 5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맥케인은 지한파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주한미군 남북관계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쇼핑몰에서 비디오 게임 대회 진행 중 총격 사고가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잭슨빌 경찰 당국은 잭슨빌 중심가 세인트 존슨에 있는 복합 쇼핑몰 잭슨빌 랜딩의 게임바에서 열린 풋볼 비디오 게임 매든 19 토너먼트 대회에서 11명이 총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총격 사건으로 자살한 범인을 포함해 3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9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볼티모어 출신의 백인 남성으로 이번 대회 참가자였으며 이날 경기에서 패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이 다른 게이머와 말다툼을 벌인 뒤 무대 뒤쪽으로 사라졌다 몇 분 후 나타나 총을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지난 2월에도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퇴학생인 니콜라스 크루스가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AR-15 소총을 난사해 학생 17명을 숨지게 한 바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016년 대선에서 불법으로 투표를 한 한국인 등 외국 국적자 19명이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민자들의 서류 위조, 복지 사기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적발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안보부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무부 외교안보서비스국이 공동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지법에 설치한 서류 복지 사기 전담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 지난 대선에서 불법 투표 사례들이 발견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 투표에 참여한 14개국 출신 외국 국적자 19명을 적발해 기소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소된 외국인은 한국 국적인 효석 조지를 포함해 일본, 독일,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중 최소한 9명은 영주권자로 확인됐고 영주권자 중 5명은 1990년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소된 19명 중 일부에게는 투표를 하기 위해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들의 혐의가 외국인의 단순 부정투표일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0만 달러의 벌금이 처해지지만 허위로 시민권자 행세를 하며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1년에서 6년의 징역형과 10만에서 3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가중처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비시민권자 이민자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국적으로 이민자들의 서류 위조, 복지 사기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적발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신규 메디케어 카드가 발송되고 있는 가운데 메디케어 카드 교체 과정을 틈타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리는 새 메디케어 카드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국에 따르면 미 전국적으로 새 메디케어 카드 사기로 불리우는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메디케어 카드를 발송받기 위해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하다는 방식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카드를 받기 전에 사용할 임시 카드 발급을 위해 $5에서 $50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크레딧 카드 번호 등 개인 금융 정보까지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헬스케어 전문가 등과 상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비롯해 메디케어 번호, 개인 금융 정보 등을 절대 알리지 말 것과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 곧바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방 재무부가 주 로컬 정부에 납부하는 지방세 납부액의 소득 공제를 연간 $10,000로 제한하는 개정 연방세법을 피하기 위한 뉴욕 뉴저지 주정부의 대응을 차단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제정된 새 세법에서 지방세 공제액 상한선이 도입된 후 뉴욕 뉴저지주는 교육 등 주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별도 자선 기금을 설립하고 이곳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 세액 공제를 제공해 재산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재무부는 주 로컬 정부가 설립한 기금에 기부한 다음 지방세 납부 목적으로 주 세금 크레딧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액수에 대해서만 기부금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새 규정은 세율이 높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의 주에 사는 고소득자와 주택 소유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5년 납세자의 3분의 1이 지방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며 공제액은 평균 $20,000가 넘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기부금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세금 크레딧을 받을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장학기금 기부자나 환경보존 용도의 대규모 토지 기부자의 일정한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일부 주의 기존 법도 새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새 규정에 대해 명백한 정부의 권력 남용이므로 법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해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4개 주는 지난달에 지방세 소득 공제에 상한선을 둔 개정 세법 조항에 대해 이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치러진 대입 학력 시험 SAT에서 지난해 10월 아시아에서 치러진 국제 SAT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주장과 함께 같은 문제가 출제된다는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부터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의 트위터 계정에는 오전에 치러진 SAT 시험 문제가 지난해 10월 중국, 한국 등 아시아에서 치러진 국제 SAT 문제와 똑같았다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댓글에 따르면 8월 시험은 미국에서만 치러지기 때문에 응시를 위해 중국에서 온 일부 수험생들은 지난해 봤던 문제를 2번째 접했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치러진 SAT 문제를 많은 중국인 학원에서 기출문제로 학습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시험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날 시험에 지난해 10월 국제 SAT와 같은 문제가 출제된다는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We the People에 8월 SAT 시험을 무효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려져 어제까지 약 1,500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시험 무효화를 주장하는 학생 학부모와 달리 일부에서는 이 시험 성적이 무효화되면 10월 조기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6월 치러진 SAT 시험에서도 점수가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는 응시생들의 항의가 쏟아진 바 있어 이번 8월 중복 출제 논란과 더불어 칼리지 보드의 공신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맥도널드 샐러드를 먹고 장내 기생충 감염 증상을 보인 환자가 전국 15개 주에서 5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포자충 감염증 증세가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찾아 증상을 보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1일 사이에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샐러드를 먹고 원포자충 감염증에 걸린 환자가 507명이 보고됐다고 연방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피해 환자는 뉴욕주를 비롯해 커네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시간 등 전국 15개 주에서 보고됐으며 현재 피해자 중 입원 환자는 24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뉴욕, 커네티컷, 테네시, 버지니아, 플로리다 등 동부 지역의 경우 일리노이와 켄터키주를 방문해 문제의 샐러드를 먹고 병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프레시 익스프레스가 제공하는 샐러드 믹스에 로메인 상추와 당근에서 기생충이 발견돼 이 샐러드 믹스가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맥도날드는 중부 지역 약 3,000개 매장과 물류센터에서 해당 샐러드를 치웠고 이후 샐러드 공급 업체를 교체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원포자충 감염증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몸으로 유입된 원포자충이 장내에 기생하면서 발생하며 며칠 잠복기를 거쳐 설사, 복통, 근육통,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원포자충 감염증 증세가 의심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 증상을 보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시내 모든 식당의 어린이용 메뉴에서 탄산 음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부분의 시의원을 비롯해 탄산 음료 업체들까지 찬성하고 있어 실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벤 켈로스 뉴욕시 의원은 어린이 비만율을 줄이기 위한 어린이용 메뉴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례안을 최근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뉴욕 시내 2만 4천 개 식당에서 앞으로 음료가 포함된 어린이용 메뉴를 판매할 때 기본 음료로 탄산음료 대신 물과 우유, 100% 과즙 과일 주스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탄산음료도 주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코리 존슨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고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던 코카콜라와 펩시 등 탄산 음료 업체들과 전미 음료 연맹마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올 가을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켈로스 시의원은 어린이 비만은 나쁜 식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어린이 비만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보건위원회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관광 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관광국에 따르면 최근 산불로 인해 캘리포니아주로 여행을 계획했던 전체 관광객 가운데 11%가 방문을 취소했으며 지난달 관광업계의 피해액은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관광지인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산불로 인해 3주 동안 폐쇄되면서 관광업계에 타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가 올 회계연도에 대형 산불을 대비해 마련해둔 비상자금 가운데 90% 이상을 지난 2달 만에 지출하면서 이는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수도 전력국 DWP가 단열재를 설치하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리베이트 혜택을 제공합니다. LA DWP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LA시의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단열재를 설치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단열 처리 면적 스퀘어피트당 $1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LA DWP는 단열재 설치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고객들은 전기요금에 연간 최대 $375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세티 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폭염에 이은 대규모 정전 사태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티모빌이 해킹을 통해 티모빌 전체 고객 7,700만여 명의 약 3%인 약 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고객 어카운트 번호 등입니다. 티모빌 측은 해킹 사실을 발견한 후 곧바로 관계 당국에 신고를 했으며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주 모든 스쿨버스에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방식의 3점식 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내 모든 스쿨버스는 이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11월 말까지는 3점식 안전벨트의 설치를 마쳐야 합니다. 그동안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스쿨버스에 허리에만 매는 안전벨트의 장착만 의무화했었습니다. 브롱스의 크로토나 팍에서 2개의 검은 쓰레기 봉투에 나눠 유기된 여성 시신이 발견돼 뉴욕시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수거해 부검한 결과 둘 다 한 여성의 시신이라고 밝히고 사망한 여성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공원 CCTV를 수거해 용의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니알랜드 해변에서 4피트 길이의 곱상어가 출현했다고 뉴욕시경이 전했습니다. 해상 구조 요원들은 상어가 나타나자 피서객들을 긴급 대피시켰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상어를 포획해 인근 뉴욕 아쿠아리움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6일에도 코니알랜드에서는 상어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곳에 따라 맑고 습도가 높고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5도, 섭씨 영상 35도, 밤 최저 기온 76도, 섭씨 영상 24도. 수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으나 무더운 날씨 되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